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올여름도 어김없이 이 태양은 뜨거웠고 찜통 같은 열기가 올라오면서 덥고 습한 기운 때문에 참 견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입추도 말복도 지나면서 간간히 선선한 바람 느껴집니다만 여전히 덥고요. 요즘은 간간히 태풍까지 지나가고 비바람 불고 있죠. 자, 이렇게 여름날의 하늘 표정 참 변화무쌍한데 이럴 때 가장 바쁜 분들, 이 날씨의 최첨단에 서 있는 기상캐스터 분들일 거예요. 오늘은 국내 최초 여성 기상캐스터 이익선 씨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이익선 씨는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를 졸업했고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영상예술학을 공부했습니다. 1991년에 KBS 1TV 뉴스광장에서 기상캐스터로 데뷔했습니다. 국내 최초 여성 기상캐스터로 16년 동안 KBS에서 활동했습니다. 기상캐스터로 활약하면서 방송 진행자로 활동 영역을 넓힌 이익선 씨는 KBS 연예가 중계, EBS 시네마 천국, BBS 라디오 아름다운 초대, TBS FM 이익선의 뮤직 하이웨이, KBS 1라디오 이계진 이익선의 라디오로 여는 세상 등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국방 FM에서 이익선의 달콤한 음악여행을 진행 중입니다. 함께 쓴 책으로 내일은 맑음이 있습니다. 네, 국내 최초의 여성 기상캐스터, 그리고 방송인이시죠. 이익선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익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6년 동안 기상캐스터 활동. 네. 2006년까지였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떠나신 지도 벌써 13년인데.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근데도 엊그제 같아요. 근데 매일 옆에 계신 것 같아요. 아직 방송을 하고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런가요? 또 친정이니까요. 네. 지금은 라디오를 두 가지 정도 데일리로 하고 있고, 케이블 TV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91년도에? 실은 이제 제가 기성방송에 데뷔한 것이 90년도예요. 한 라디오 채널에서 리포터를 모집을 했거든요. 어허. 이제 그 리포터 오디션에 되면서 학생 신분으로 라디오 리포터를 한 게 처음이었고요. 예. 라디오 리포터를 하다가 TV 리포터, EBS죠. 이제 교육 프로그램 리포터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KBS ETV의 어린이 프로그램 리포터를 하게 됐는데 그때 마침 91년에 기상캐스터가 이제 다 남성이었는데 여성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러면서 그럼 한번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말지 뭐 이런 분위기로 예, 예. 오디션이 있었어요. 시험 삼아. 예, 그래서 오디션 이제 대상 자격은 방송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방송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을 쓸 수는 없었고요. 예. 불과 선발하고 한 달도 되기 전에 투입을 해야 됐기 때문에 방송을 알아야 됐었어요. 그때 이제 오디션에 도전을 했습니다. 저와 같이 도전하신 분들은 저처럼 리포터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나 지금 뭐 기상청이나 도로공사나 이런 곳에 나가 있는 포스트 요원 그리고 아나운서 중에 그 시기에 프로그램을 맡지는 않고 있는 아나운서 분들 해서 오디션이 있었고요. 그때 그 이제 오디션이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네. 한번 해볼까? 네, 라는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하시게 된 거는 네.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리포터를 하고 있으니까 리포터도 하고 여기서 기상캐스터도 하고 하면은 재밌겠다. 그리고 수입도 좀 많이 생기겠다. 좋은 일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기존에 롤매들이 없으니까 네. 전부 남성들이 했으니까 좀 두렵다? 뭐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덤빈 거죠. 만약에 알았으면 안 덤볐을 거예요. 저는 오디션 보고 정말 운이 좋게 합격이 됐는데요. 제가 합격됐을 때 얼굴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키울 수 있다. 그다음 우리말을 제대로 구사한다. 이런 걸로 제가 됐거든요. 네. 제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생각이었는데 이것만 해라고요?
이거 외엔 다른 걸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요? 아침 뉴스광장이 6시에 뉴스가 시작되는데요. 예. 저는 3시에 일어났거든요. 새벽 3시. 그러면 일어나서 그땐 차도 없고 뭐 옷 지금 코디네이터가 있지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가에 가서 그래야 돼요?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빌려서 정말 깨끗하게 입고 깨끗하게 손질해서 반납해야 되고 만약에 오염이 본인 되면 혼자서 그걸? 그럼요. 누구 도와주는 사람 없이? 저는 그래서 방송국 코디네이터, 스타일리스트 있는 데서 방송 시작하는 후배들 보면은 얘기해주고 싶은 게 많아요. 이 코디네이터들이 정말 고생하거든요. 진짜 이 한여름에 한겨울에 그 무거운 의상들, 소품들 들고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죠. 안 빌려봤으니까. 근데 아무튼 본인은 본인이 직접 그걸 다 했다. 그때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제 옷 입고 엄마 옷 입고 이모 옷 입다가 바닥 나면 이제 사야 되니까. 차도 없이 어떻게?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네. 새벽에는 택시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뭐 3시에 일어난다는 게 생활 리듬이 완전히 무너지기 그렇죠. 때문에 일 끝나고 퇴근하고 나면 일단 자야 됐어요. 무슨 다른 일은커녕 그리고 공부해야 됐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네. 그게 초반이었죠. 네. 그 이익선 씨 등장하기 전에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은 김동완 선생. 아유, 네. 참 오래 하셨죠, 그분? 이 분야의 거목이시죠. 그죠? 33년 정도를 방송을 하셨다 그래요. 저도 그분의 방송을 보며 자랐던 그렇죠. 세대이기 때문에 신기했던 마법을 부리는 아저씨였던 추억 속의 그분이 이제 제가 일하게 된 분야의 우뚝성 거목이셨던 지금 거고요. 지금 마법을 보이는이라고 말한 게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칠판에다가 본인이 직접 매직펜으로 이렇게 일기도를 그리죠. 등고선을 그려요. 일기도를 쭉 그리고 설명하셨죠. 예. 네, 직접 그리시면서 그건 예. 김동완 기상캐스터 이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그죠? 예, 그걸 하셨죠. 예. 아주, 그 모습 기억에 나고.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전문가로서 이론 또 실전에 시쳇말로 빠삭하니까 그게 또 가능하셨던 거죠. 네. 김동완 기상캐스터 말고 주요 공중파 방송에서는 또 기상 전문 기자들을 쓰기 시작했죠? 네. 기상 전문 기자 1호가 바로 우리 KBS가 발탁한 조석준 전 기상 전문 기자고요. 기상청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부님으로 모셨는데 방송 경험은 있지만 기상을 하나도 모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셔야 되니까. 네. 저를 붙잡고 한 3주를 이제 내내 가르치시다가 결국은 목이 쉬었죠. 그래서 제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네. 그분 덕분에 이론에 대해서 미흡하지만 조금 알고 시작할 수 있었고 이후에 공부하면서 많이 여쭙고 배웠습니다. 뭔가를 남에게 전달한다는 게 본인이 그걸 알고 전달할 때랑 그냥 전달할 때랑 달라요. 다르죠. 듣는 사람은 그걸 느끼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상캐스터 시작할 때 처음에는 무조건 외웠어요. 완전히 그냥.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걸 다 외웠는데 방송 사고가 났죠. 외우다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이. 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머리는 하얗게 되고 내용이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까지 했더라만 생각이 나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버버버버 되면서 큰 실수를 하고 나서 외워서 될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종이에 조그만 A4 용지를 2번 접으면 나오는 사이즈가 한 있어요. 거기다가 키워드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죠. 이제 전문을 적다가 키워드를 적어가지고 이해한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그렇게 수월하더군요. 애들립도 되고요. 그럼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그때 재미라는 걸 알았죠. 생방송의 완전히 재미. 외우는 것보다 알고 핵심 단어 위주로 맞습니다. 설명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공부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신나는 거 몰랐던 걸 내가 알았는데 공부한 내용이 바로 이 얘기였구나.
하면서 신이 나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91년 뉴스광장 처음 하실 때부터 반응이 좋았다면서요. 시청률도 막 올라가고. 만약에 제가 시작한 게 9시 뉴스였으면 저는 한 달 안에 잘렸을 거예요. 그건 왜? NG를 내니까. 그러니까 실수라니까. 아침 뉴스는 보통 9시 뉴스는 뉴스도 방송 직전에 사전 제작하거든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9시 뉴스라는 건 그렇잖아요. 메인 뉴스는. 근데 아침 뉴스만 해도 뉴스가 2시간이었고요. 그렇죠. 일기예보는 5번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들어가니까 뭐 사전 녹화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 늘 날 것을 방송해야 되는데 실수가 잦았어요. 근데 실수를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그렇죠. 아침에 자다 깨신 분들이 양치하시다가 듣고 우유 한 모금 마시다 듣고 그러시잖아요. 양말 신다가 듣고. 근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귀여운 거예요. 아니 방송에서 그것도 뉴스에서 실수를 해? 허허 하는데 봐주시게 되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실수했던 거예요? 초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그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아시죠? 정반대의 맥락이 아닌데 뭐 그런 거라든지 뭐 구름 사진을 설명해야 되는데 다른 화면이 나와서 덜덜 떤다든지 마이크를 안 찼다든지 마이크를 안 차요?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예. 그러면 소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가니까 난리가 났죠. 왜 마이크를 차야 되는 순간에 누군가가 말을 시켰는데 아이고. 그때 전 찼다고 생각했어요. 별일 다 있었군요. 그래서 제가 자 그 다음은 지금 소개하는 게 다 초반 한 달에 그렇죠. 있었던 아니죠. 초반 몇 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이죠. 근데 5번 중에 4번을 잘하다가 한 번을 실수하고 첫 번째 실수하고 4번을 잘하고 이 5번 중에 한 번은 하여튼 실수를 하는데 저도 제가 어이가 없으니까 처음에 실수할 직후에는 막 떨었죠. 얼굴이 굳었고 에이, 나중에는 웃기라도 하자. 그냥 넉살 좋게 웃기라도 하자. 예. 씩 웃기 시작했어요. 죄송하기도 하고. 예. 근데 그거를 미워라 하지 않으시고 그래 어제보단 낫다. 오늘은 뭐 어떻게 실수하나 보자. 그렇게들 봐주셨어요. 네. 공부도 많이 하셨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저는 제가 여태까지 공부한 중에 제일 열심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그거 뭐 막 거기서도 실수가 꽤 있었겠어요? 그 전문 용어에 관해서는 방송 들어가기 전에 조석준 선배님으로부터 사부님으로부터 충분히 숙지를 됐고요. 숙지가 된 상태였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는 선배님을 포함해서 주변 분들, 그 전문가분들, 기상청에 계신 분들한테 계속 자문을 구했어요. 네, 그랬고 그리고 자료를 해독하는 능력이 필요했어요. 지금보다 훨씬 복잡한 자료가 전산으로 나왔던 팩스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독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뭐 가시거리, 기압, 중충운, 하충운, 고충운, 그다음에 바람, 풍향, 압력 뭐 이렇게 쫙 그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배우고 나니까 이게 좀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네. 태풍 오고 이러면 특히 새벽 그 시간에 직접 태풍이 만약 오고 있다든지 이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2시간 뉴스에 5번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30분마다 한 번씩 들어가죠. 그러니까요. 네. 그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매번 또 내용도 바뀌고. 매번 바뀌죠. 그러니까 뭐 순간 최대 풍속이나 어디 강우량이 바뀌고 기압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는 계속 업데이트해서 자료를 넘기고요. 제 원고도 조금씩 수정하면서 계속 출연을 하는데 그때처럼 신났던 때가 있었을까 싶어요. 오히려 신났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남들은 그러니까 태풍이 오는 게 저는 어떤 면에서 좋았던 거죠. 아이고.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는 재난이지만 기상캐스터가 정말 중요해질 때 기상캐스터의 한마디 한마디에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질 때라는 측면에서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는 뿌듯함이 있었어요. 사명감도 막중해지고. 물론입니다. 네. 또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 환경이 없으니까. 맞아요. 뭐 태풍 하나 왔다. 그러면은 딴 방송 보던 분들도 몽땅 KBS를 보셨어요. 그렇죠. 국가 기관 방송사의 그 신뢰가 높았죠. 네. 비옷 입고 뭐 우산 쓰고 뭐 이런 모습들 떠오르거든요. 네. 그런 것도 이익선 씨가 처음 아닌가요, 다?
뭐 여러 사람들 도전을 했겠지만 제가 이제 아무래도 연배가 앞서기 때문에 우비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도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야단 맞았죠. 누가 야단을 쳐요?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기자들이 중계차를 타고 현장에 나가면 비가 오면 비옷을 입죠. 예. 근데 저는 스튜디오 안에서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조명이 있는 스튜디오 안에서 우비를 입으니까 무슨 쇼를 하냐. 쇼죠. 오바다. 오바 맞죠. 그거를 받아들이기에는 당시의 정서가.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뉴스에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다른 프로듀서 프로그램, 일반 프로그램은 상관없지만 뉴스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었던 시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한 거죠, 제가. 근데 그렇게 야단을 맞으면서도 그냥 계속 한 거예요? 이런저런 시도를 하면서 어떤 때는 성공하고 어떤 때는 야단 맞고 뭐 좀 오버하지 말란 얘기도 듣고 했지만 그때쯤에는 제가 소신이 하나 서 있었어요. 기상캐스터는 기상 정보를 전하는 사람이고 기상 정보를 받은 국민들은 날씨 정보를 알므로써 날씨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고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그 전달을 하는 게 제 목표이고요. 당연하죠. 그 전달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기억시키는 게 제 소임인 거예요. 기억시켜야죠. 근데 기억이 안 나는 정보는 정보가 아니에요. 저는 기억을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다소 오버해도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날은 선글라스를 끼고 방송을 자외선이 너무 강하고 또 일출 시간이 당겨져서 뭐 이른 아침에 동쪽 방향으로 출근하는 분은 눈 엄청 부시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왜 그래? 선글라스를 왜 껴? 뭐 이러면서 야단 듣고 그러죠. 뭐. 무엇보다 요즘은 정확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간간히 틀리잖아요. 그렇죠. 옛날 그때는 기상 예보 많이 틀렸죠? 사실은 우리나라의 예보 적중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도 높다고는 하는데도 그때도 80%대를 유지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결정적인 순간에 틀리면 그러니까요. 그동안 다 잘한 게 의미가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명절 연휴 틀렸다. 그러면 기상청은 맨날 저래. 잘할 때는 칭찬 못 받아요. 잘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근데 못할 때는 왜 이렇게 못해? 늘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익선 씨 잘못도 아닌데 이익선 씨가 만들어낸 예보 내용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달했을 뿐인데 핵심 소스는 기상청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마치 그걸 제가 알려드린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화를 내시죠? 그러니까요. 저도 그 화를 내실 때 그 대처하는 방법이 진화를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여보세요. 이익선 기상캐스터 바꿔줘요.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제가 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받으면서 막 네네네네만 하다가 화를 멈추지 않으실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분들은 날씨 예보가 잘못돼서 손해나 피해를 보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은 내가 계속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기상청에 알아보세요라고 할 일인가. 그건 아니다. 얼마나 속상하세요. 저희도 잘하고 싶었는데 예보가 이렇게 나왔으면 정말 마음이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조금이라도 맞장구를 쳐드리면 넋두리를 들어드리고 그러면 좀 풀리세요. 그렇죠. 네,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넋두리 들어드리고 사과하고 그쵸. 잘못했다고 하고 그건 잘못된 예보였고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한 16년 쭉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출근길에 하늘 색깔이나 구름 모양 이런 거 보면 대충 전문가 수준이 됩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꼭 그렇진 않지만 저는 제 일상이 하늘을 보는 게 제 일상이었고요. 이제 하루에 2번 출근해야 되는데 새벽에 1번, 저녁 때 1번. 저녁에 출근할 때는 그 지하철 2호선 당산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오는 게 가장 택시비가 저렴했어요. 네. 근데 2호선을 타면은 합정역에서 당산으로 올 때 한강을 건너거든요. 그렇죠. 그때 문틈 사이에 서 있으면
그 바람이 센 날은 문틈으로 바람이 느껴지고요. 강물, 수면의 이 파고가 달라요. 무늬가 다르겠죠. 달라요. 고요 상태, 바람이 초속 3, 4m일 때, 7, 8m일 때 모양이 다릅니다. 그게 재밌어서 왜 저 뾰족뾰족이지? 저건 5m 넘으려나? 하고 와서 데이터를 보면 초속 7m.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바람이 어느 정도 불면 저건 몇 미터짜리다. 네. 그다음에 추운 날씨가 이건 영하 몇 도다. 나가서 1분 이내로 입이 어는 것 같은 기분? 영하 7도. 이런 식으로 저만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구름도 저거는 정란운이네. 뭉게구름이요. 저거 좀 더 커지면 밑바닥이 새까매지면서 소나기 구름으로 크거든요. 저거 온다. 그러면 오고. 네, 네. 소나기가 오는 지역 말고 주변 지역은 갑자기 바람이 불거든요. 우리 왜 그 욕조에다가 샤워기로 뿜어보면은 갑자기 바람이 훅 일어나오거든요. 그걸 똑같아요. 그건 너무너무 재미있는 네. 그 자연현상들이 네. 실제 제 취미이기도 했어요. 보는 게. 하루하루 살피다 보면 뭔가를 더 알게 되고 그렇죠. 더 알게 되면 또 그거를 시청자분들한테 전달하는 재미가 더 커지고 예, 그런 맞습니다. 거네요. 맞습니다. 귀찮은 작업도 많이 해요. 데이터가 많이 쌓인 거를 제가 통계를 내서 예보에 활용한다든가. 네, 뭐 네. 이를테면 오늘 일교차가 큰데 이런 일교차는 1년에 열흘을 넘지 않는다. 이 말은 기상청에서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데이터를 찾아야 되거든요. 네. 1년에 열흘 넘지 않는 정도로 정도의 큰 일교차. 기상 일교차다. 예. 그렇게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렇죠. 기상청에서 그런 거 해주면 좋겠는데. 일 많으세요. 아까도 우리 태풍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워낙 극심한 엄청난 태풍이 와서 큰 피해가 날 때, 네. 이럴 때 막 재난 방송하고 막 이럴 때, 네. 이럴 땐 또 좀 가슴도 아프고 그러시겠어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목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 한마디 표현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억나는 태풍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루사랑 매미죠. 루사는 비태풍이었고 매미는 비바람이 강한 태풍이었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루사가 하루 동안에 강릉에 거의 1000mm 가까운 비를 내렸거든요. 하루 동안에. 1000mm? 제주 성판악쯤 되면 1000mm가 와도 거기는 워낙 폭우 지역이니까 그럴 법도 해. 하지만 일반 평지에서 1000mm 가까운 980, 70 정도가 왔어요. 그날 속초의 강우량 기계가 고장났어요. 고장나지 않았으면 더 관측값을 알아냈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비가 왔고요. 매미 때는 기억나시겠지만 부산 컨테이너 쪽에 왜 거대한 타워 크레인이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초속 63m 제가 기억하거든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63, 최대 풍속 60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달리는 기차가 그냥 전복되는 수준? 네. 그렇습니다.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태풍의 경향이 조금 기상 이변 때문인지 약간 좀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방금 표현한 그 매미나 루사는 또 인명 피해도 그때 또 많았었고 엄청났죠. 예, 그래서 그 이름은 퇴출됐습니다. 재해를 많이 일으킨 이 태풍명은 영구 퇴출이거든요. 다시는 매미와 루사가 없습니다. 그런 게 또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영구 퇴출 제도가 있습니까? 너무 피해를 많이 일으키면 사라란 이름 이제 안 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각 나라마다 명칭을 부여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매기는데. 그렇죠. 태풍의 영향을 받는 14개국에서 10개씩 4개에서 140개가 나오면 조 단위로 5개 조로 나누어서 이게 쭉 A의 1번부터 E의 14번까지 이런 식으로 쭉 가거든요. 또 그게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다시 간단히 돌아오는데 설명하셨는데 그게 그런 거예요? 네, 14개 나라가 10개씩을 내서 140개를 5개씩 조로. 네. 그래서 첫 번째에서 마지막까지 간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는 거죠. 네. 그런데 피해가 큰 거는 이름이 없어져요. 영구 퇴출. 예. 그러면 그걸 낸 나라에서 다른 이름을 그렇죠. 대체해서 내고. 예. 근데 우리 이름이 제일 많습니다. 북한도 내기 때문에요. 네. 우리는 20개인 거죠, 이름이. 예전에 기상캐스터 분들이 그 황사 발원지 고비 사막에 나무 심기 운동 캠페인도 하신 적 있었죠? 예, 저희가 여러 명이 모여서 책을 썼어요. 내 이름 맑음이라는 책이었는데 기상캐스터들이 저를 포함해서
당시에 가장 마더니격에 해당하는 각 방송사의 캐스터들.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그리운 우리 후배님들. 예. 책을 나눠 썼고,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서 썼고, 그 수익금을 고비사막에 나무 심게 보내자 했는데 도대체 수익금이 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안 팔렸거든요. 고비사막에 나무를 심어야 황사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기상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과거엔 없던 예보가 요즘 미세먼지, 그죠? 맞습니다. 정말 그건 속상한 일이에요. 미세먼지가 뭐 원인은 다양합니다만은 큰 원인은 이제 국내와 국외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두드러진 경향은 아마도 이제 중국의 산업지대가 동해안 쪽에 치중해 있는 건 영향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세먼지 환경오염 물질들이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운명적인 구조잖아요. 그렇죠. 다행인 건 한겨울과 한여름은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떡하니 받쳐주니까 그래서 더워도 이점은 있고요. 네. 겨울에는 대륙의 고기압이 밀고 내려오니까 추워도 그런 이점은 있는데 봄, 가을이 좀 문제죠, 이제는. 아무튼 옛날엔 안 하던 기상 미세먼지 예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 생기고 더 환경도 많이 복잡해졌어요. 바뀌고 자외선 예보도 해야죠. 그렇죠. 오존 예보 해야죠. 또 각종 생활 지수 해야죠. 불쾌 지수 해야죠. 정말 다양해졌어요. 게다가 기상 전문 채널 이런 것도 막 등장하고 있고. 맞습니다. 수요가 참 많아졌고요. 보다 구체적인 수요가 생겨나고 다시 있죠. 또 좀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제가 했던 모든 일 중에 기상캐스터 일이 가장 보람이 있었어요. 젊음을 바쳤고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1호라는 그 이름이 주는 무게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뚱뚱한 할머니가 돼서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죠? 하지만 지금의 형식과는 다른. 어떤 형식? 지금은 좀 틀에 박힌 포맷이 있어요. 어느 방송을 들어도 비슷한 비슷하죠. 포맷인데 저는 좀 다르게 하고 싶어요. 좀 주책도 떨고 싶고 깔깔거리고 웃고 싶기도 하고 뭐 쌍방향이 가능하다면 알겠습니다. 시청자랑도. 예. 아마 그거는 1호 여성 기상캐스터로서 이익선 씨만이 해볼 수 있는 도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은 항상 기대되고 그러니까요. 즐겁죠. 다른 분들 다른 방송국에서는 어쩌면 위험 부담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 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인 이익선 씨 오늘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